클럽 월드컵을 노리는 울산현대, 그들에게 남은 건 이제 딱 한 걸음입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4강 요코하마 마리노스와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두 팀의 경기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차전 홈팀인 울산 HDFC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HDFC는 아시아 클럽 개수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 전북현대에 이어서 78점으로 3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리그 지금까지 통산 결과를 보면 4번 우승을 했고 ACL은 2번 우승, FA컵 1번 우승으로 이 K리그의 전통적인 강호로 자리매김한 구단입니다. 그만큼 울산 HD는 올해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만일 올해 역시 우승을 거둔다면 3연패가 되는, 그만큼 최근은 울산 현대의 전성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2023-2024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울산 HD는 2022 K리그1 우승팀이라는 사유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조별리그에서는 3승 1무 2패, 가와사키 조호르, 바툼과 함께 조에 걸렸고 그 조에서 2위를 거두게 됐는데요. 2위 중 3위, 그러니까 끝자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끝자락에서 결국은 이제 진출권 안에 들어오면서 16강 진출, 동아시아권으로 따지면 8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16강은 방폴의 고호와의 경기였는데요. 2승을 했습니다. 홈에서는 완승을 했고 원정에선 주춤했지만 시즌 초반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어쨌든 홈에서 완승을 한번 거뒀다는 것이 울산 HD에게는 또 좋은 하나의 포인트가 됐었고요. 이후 8강 경기는 전북 현대와의 경기였습니다. 현대인과 더비 라이벌입에서 1승 1무를 거두면서 진출에 성공을 했고요. 원정 1차전에서는 무승부를 거뒀지만 홈에서는 득점 이후 단단하게 전북을 상대로 걸어 잠그면서 4강 진출에 성공했던 울산 HD였습니다. 울산 HD는 8강에서 다음과 같은 라인업을 주로 기용했었는데요. 조현우 키퍼, 이명재, 김영권, 황석호, 서령우, 이규성, 마테우스, 아타루, 공격진의 루빅손, 엄원상, 주민규 선수가 함께했습니다. 등번호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규성 24번, 마테우스도 95번 이렇게 대충 들어가 있고요. 보면 지금의 라인업과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오른쪽 센터백에 황석호 대신에 임정훈 선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미드필더진에 이제 또 부상에서 돌아온 고승범 선수나 이런 선수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라인업의 변화점이 될 수 있겠고, 포인트를 보면 역시 수비적인 측면에서의 집중력, 이것을 어떻게 유지해 가느냐가 울산 HD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코하마 마리노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아시아 클럽 개수 8위입니다. 51점을 취득한 상태고요. 리그에서는 5번 우승,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아직까지 우승이 없고 1왕배에서는 7회 우승하면서 요코하마 마리노스 역시 대한민국의 축구 팬이라면 이 K리그나 아시아 축구에 어느 정도만 관심을 갖고 있어도 충분히 알고 있는 팀이고 그만큼 또 유명한 팀인데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만큼 이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많은 사활을 걸고 아마 참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요코하마는 이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022 J1 리그 우승팀이라는 사유를 띠고 출전하게 됐는데요. 조별리그에서는 산둥 타이산, 인천 유나이티드, 카야 FC 일로일로를 상대로 4승 2패 성적을 거두면서 이 조별리그 특이했던 거 많은 분들이 아시겠죠? 이 산둥, 인천, 요코하마가 모두 4승 2패를 거뒀는데 여러 원칙에 의거해서 요코하마가 결국 조 1위로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출한 경기, 방콕을 상대로 1승 1무, 특히 이 연장 후반에 극장골을 집어넣으면서 어렵게 올라왔었는데요. 8강에서는 산둥을 상대로 비교적 이 16강에 비해서는 비교적 쉽게 올라왔지만 득점에 관한 요구가 조금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점을 냈지만 이 두 경기에 3점을 냈지만 사실 기회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저조한 득점력이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요코하마도 하나의 풀어봐야 할 문제점을 찾은 경기들이 이 8강 산둥과의 경기였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요코하마는 지난 8강 윌리엄 포프 골키퍼, 나가토 카치야, 에두아르도, 타쿠미, 마츠바라 켄, 키다 타쿠야, 와타나베 고타, 우에나카 사이, 엘베르, 얀, 안드레송 로페스 선수를 주력으로 내세우면서 산둥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건 역시 이 공격진에 있는 브라질 3인방의 경기력, 그리고 비교적 어린 이 우에나카 아사이 선수의 경기 영향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나가토 카치야 같은 경우에는 이 누적 징계로 인해서 1차전을 뛸 수 없기 때문에
이 점 한번 또 파악하시면 경기를 보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엘베르, 얀 안드레송 로페스 이 선수들이 보여줘야 할 이 공격적인 능력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요코하마가 최근에 보면 사실 이런 점에서 약간은 이 공격력의 강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득점에서의 강화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온전하게 풀리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더더욱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되느냐가 요코하마에게는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제 관전 포인트를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역시 챔피언 사이의 대결입니다. 리그 사이의 자존심 대결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2022 시즌 기준 이 K리그 챔피언과 J리그 챔피언의 자존심 대결이 이제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울산 HDFC는 2년 연속 K리그1을 우승한 K리그의 전통적 강자이고,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2022년 J리그1 리그를 우승한 역시 전통적인 명문팀인데, 직전 경기에서는 울산은 강원 상대로 4대0 승리를 거뒀고, 요코하마는 쇼난 벨마레를 상대로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팀의 직전 경기 결과는 사실 울산에게 조금 더 앞서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챔피언 사이의 대결인 만큼 최근의 폼보다도 이 고유의 어떤 이 폼이 아닌 그 수준, 그 클래스가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이번 경기에서 상당히 잘 또 중요하게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역시 울산의 클럽 월드컵 진출 여부인데요. 현재 AFC에서 이 클럽 월드컵에 진출을 할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팀은 지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했던 이 두 팀이죠. 알힐랄과 우라와 레드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알힐랄과 우라와가 진출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두 개의 자리가 더 남는데요. 울산이 무승부를 두 번 하거나 1승 1무 이상을 하면서 승점 2점 이상을 획득하고 요코하마가 우승했을 경우엔 울산도 클럽 월드컵 진출이 확정되고, 요코하마가 우승했을 경우 요코하마 역시 진출이 확정되면서 요코하마 울산이 동반 진출할 수 있게 되고요. 울산이 2점 이상 획득을 하면서 요코하마가 우승을 실패한다면 그러면 울산은 클럽 월드컵 진출 확정이 되고, 랭킹 3위인 전북과 랭킹 2위인 울산이 클럽 월드컵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울산이 1점 이하로 획득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 전북이 클럽 월드컵 진출 확정이 되고, 요코하마가 이제 우승을 하느냐 아니면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진출 여부가 갈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관전 포인트인데요. 이 두 팀의 연관성이 좀 짙습니다. 사실 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개편 이후에는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팀이지만 연관성이 있는데요. 이 세 명의 선수가 가장 큰 연관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번 울산 HD가 홈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유상철 선수를 하나의 연결점으로 삼고 이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상철은 울산의 레전드이자 요코하마의 레전드급 선수이고, 이 두 팀의 가장 큰 연결점인 선수인데요. 이 유상철 선수가 가지고 있는 이 애틋함은 울산과 이 요코하마가 모두 가지고 있는 만큼 이 유상철 더비 내지는 이 유상철 선수에게 대한 메모리얼한 경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남태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요코하마의 주전급 선수죠. 울산의 유스 출신이고 한국으로 들어오면 울산이다. 그리고 울산에 대한 애정을 보여줬던 선수가 바로 남태희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남태희 선수 입장에서는 또 남다른 경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마도 준 선수인데요. 울산에서는 금지어가 됐지만 이전에 2022년 울산 현대와 K리그1 우승을 했을 때는 좋은 추억도 있었던 선수인 만큼 이 두 팀 사이의 연관에는 상당히 또 큰 역할을 하는 선수가 이 아마노준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두 팀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울산에게 남은 건 이제 딱 한 걸음입니다. 클럽 월드컵, 또 아주 막대하지는 않지만 꽤나 막대한 부를 줄 수 있고 구단의 명예 역시 높일 수 있는 것이 바로 클럽 월드컵이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진출이기 때문에 울산 HD나 요코하마 F마리노스나 이 클럽 월드컵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전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팀 간의 경기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4월 17일 수요일 그리고 4월 24일 수요일 1, 2차전이 벌어질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